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번 주 내내 아주 커다란 뉴스였는데요. 사업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에 온 나라가 거의 충격에 빠지다시피 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을 닮은 어떤 그런 묘책이었다고나 할까요? 백지화 이 세 글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어떤 출구를 찾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용산의 대통령실이 확인을 해주고 뒷수습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양평 군민들, 그다음에 수도권의 주민들, 서울 시민들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가 관계되어 있는 그 유권자들께서 이것을 아주 걱정스럽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조금만 더 이런 상태로 방치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언을 한 지 7년 만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원희룡 장관을 뭐 책망하거나 그런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백지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10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하루를 지났으니 이제 이성을 갖고 얘기를 해 본다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국가 토목 사업인데 기간 산업이죠. 음,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속도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시간은 있습니다. 203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8년 뒤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뭐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백지화라기보다는 그냥 사업 중지, 사업 중단, 일시적, 잠정적 사업 중지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당사자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어, 양평 군민들 거기에 군민들은 이제 그 주민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조금 그 성격이 다른 당사자이시고 이제 이러한 것을 결정짓는 국토부도 있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환경부 여기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마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쪽의 입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재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에 지역 여론도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물론 지역 여론은 고속도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서면으로 가느냐, 광상면으로 가느냐. 두 가지 안이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위쪽으로 가면은 양서면, 그러니까 북한강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게 양서면으로 이 고속도로에 종점이 있게 되는 거고, 정상면으로 가면 남한강 쪽으로 이제 그 종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최적이냐, 이제 이것이죠. 원래는 북쪽, 양서면 쪽으로 가도록 2021년에 이미 평가가
이제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5월에 이제 이게 변경이 됐죠. 물론 100번이고 몇 번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라는 게 뭐 마지막까지 완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일에. 이제 그래서 이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강상면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양평 군민 전체를 위해서 더 좋겠다. 그런 거고 당시에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어, 주장을 많이 했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줄을 잇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이 정치권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참 천박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도 그냥 평화롭게 최적의 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국토 사업이 갑자기 대통령 부인 그 일가 쪽 땅에 있느니 마느니 하는 말을 이렇게 딱 거는 순간 갑자기 이게 지저분한 일이 되어버리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쪽의 일차적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또 이걸 뭐 백지화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수습을 하고 백지화라는 말이 이제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오고 이튿날 또 국민의힘이 이걸 뒷수습을 하고 이제 이런 모양새도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위로 양서면 쪽으로 가면은요, 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 양평 쪽으로 주말에 이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양서면 쪽이 좀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 그게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서종면이라고 왜 전원주택 많은 곳 있잖아요. 문호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자한 연예인들 참 거기 많이 삽니다. 그 이제 한강 따라서 올라가면은 거기 뭐 수상 스키도 하고요. 거기 뭐 유원지도 많고 모텔, 레스토랑, 카페, 뭐 그림 같은 집들이 쭉 강변 따라 있고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양서면을 한다면 그 위가 수족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 남한강 쪽으로 가면은 거기 A6 국도가 있고 88 지방도가 있고 근데 아무튼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군요.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차가까지 끌어다가 특혜 시비를 거는 마당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그 공을 민주당 쪽으로 이제 떠넘기는 거죠. 민주당도 여기에서는 좀 너무 오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양평군의 수건 사업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그 두물머리 근처로 한번 나들이 가신 적 있는지요? 이렇게 수정면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어휴 어마어마합니다. 교통체증이요. 네. 한 30분, 1시간씩 어휴 서울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거기가 꽉 한번 막히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강바람 솔솔 불어오고 세미원도 있고 어, 다산 선생의 생가도 있고 집도 즐비하고 그렇게 좋은 곳인데 교통 체증이 지옥 같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자는 그 지역 수건 사업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사업을 이제 백지화라는 말이 장관 입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재추진을 하려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괴담, 선동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책임자 문책 해야 된다. 사과가 먼저다.
그 다음에 재추진하겠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원장관의 백지화 선언 치기마저 느껴진다. 백지화를 백지화하라.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냐 이랬는데요. 볼모로 잡았어요? 볼모. 그럼 볼모로 잡은 납치범이 있겠네요. 그죠? 볼모로 잡았다면 이재명 대표 자 얘기 좀 해봅시다. 볼모로 잡았다면 납치범이 있어야 되겠네? 납치범은 누굽니까? 납치범이 누굽니까? 원희룡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뭐 원희룡 장관은 이제 마지막 4명 남은 그 국민의힘 마지막 대통령 후보였는데 뭐 라이벌 관계였다면 라이벌 관계였죠.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원희룡이었고 민주당은 이재명이었고 그렇다면은 이재명과 원희룡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제 잠재적 라이벌인데 두 사람 잘 됐어요. 잘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원희룡과 이재명 이제 한판 승부 한판 붙자고 그랬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한판 붙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당신은 민주당 간판 걸어라. 화끈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에서 볼모라는 말이 튀어나왔으니까 납치범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 일가 뭐 땅 특혜 괴담을 퍼뜨린 민주당이냐? 이재명이 납치범인 거냐? 아니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이 납치범인 거냐? 이참에 이것도 가리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 굉장히 굉장히 센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거의 등장인데 말 한마디로 백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정 독재다. 행정 독재라는 말을 또 만들어냈네요. 개인적으로 탄핵을 고민할 수도 있다. 탄핵까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백지화를 엮어서 원희룡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그 안을 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이 논란이 여러분 어디서 빚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당초의 종점을 양서면으로 정한 상태로 2021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예타, 예비 타당성,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이제 다 마쳤는데 작년 7월에 국토부와 양평군이 이제 노선 변경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 5월 8일 날, 5월 8일 날 그 종점을 아까 말씀드린 그 남쪽의 강상면으로 바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결정 내용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최저간이 선정됐다라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거기에 땅이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 땅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시끄럽게 된 것이지요. 지금 양평 군수가 전진선이라고 국민의힘 소속인데 양평군이 날벼락 맞았다. 이러면서 실무적으로 먼저 교감이 좀 됐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희룡 장관하고 전진선 양평 군수하고 서로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재추진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관심이 됐는데요. 그 최초 원래 원안인 저 북쪽의 양서면 쪽으로 종점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변경되려고 했던 안이라고 하는 그 남쪽에 이제 강성면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양평 군민들께서도 어느 쪽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고, 이제 서울에서 양평을 이제 오고 가는 일이 잦으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느 쪽을, 내가 양평을 갔을 때 어느 쪽을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아무튼 이것도 정말 과학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좀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런 거 할 때 김건희 여사 그 일가 쪽에 있는 땅, 이거는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선산을 바꾸지 않는 한. 선산을 바꾸란 말이냐?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그 물밑 협상을 하고 뭔가 그 접합점을 찾아가는 그런 핵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죠. 당대표나 다른 뭐 정책위 의장이나 당의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어떤 끈을 이제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 야당도 정치 공세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괴담 사과하고 유포 당사자 책임지고, 그러면은 고속도로 이 지역 수건인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 전달하겠다. 원희룡 장관도 그 이튿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는 그랬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우리도 고집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고집을 피운다는 건 백지화, 끝까지 백지화야, 이런 말 안 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한 어린아기가 있는데 두 여인이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아기 엄마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좋다. 두 여인이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 어쩔 수 있느냐. 칼을 가지고 와라. 아이를 반으로 베어라. 그랬더니 이제 울며 불며 나는 포기할 테니, 이런 여인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좋습니다. 둘로 잘라주세요. 반절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이 반절이라도 잘라달라는 전연이 가짜다. 울며 불며 포기하겠다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 아니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누가 진짜로 양평 군민을 유하는 사람인지, 유하는 정당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네, 이제 그 저 원희룡 장관이 솔로몬 왕처럼 잘라라, 백지화, 그렇다면 차라리 백지화.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느냐 강상면으로 가느냐, 양쪽으로 아기를 둘로 잘라라, 백지화, 가운데 백지화. 그래, 양서면도 갈 수 없고 강상면도 갈 수 없다면 백지화. 이때 백지화는 안 되지.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양서면이 됐든
황상맨이 됐든 내가 양보할게. 양보할게. 제발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빨리 삽질 시작하자. 공사 시작하자.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게 진짜 양평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솔로몬 왕과 같은 이게 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진짜 궁금한 거. 그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백지화라는 결단을 발표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일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출국을 하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화일보는 사전 교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커졌다. 원희룡 장관은 확실하게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한판 붙자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자기의 맞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모든 시시비비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어왔잖아요. 그것을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은 여기 계시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자, 이재명, 당신은 지금부터 나하고 붙는 거야, 나. 어? 자기 말끝마다 대통령 소환해. 대통령이 뭐 자기 맞상대야? 아니야. 나하고 붙자. 이렇게 되는 그런 프레임이 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울러서 원희룡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몸값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과 논의를 했다라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다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백지화 계획 발표를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를 했다.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거나 뭐 전화를 통화를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은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이었고 제주지사를 2번 지냈죠. 내년 총선에는 뭐 경기도 고양, 경기도 성남, 김포, 수원 그 어디쯤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 신문에 실린 양평 주민들의 분노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극단의 정쟁의 양평 주민 분노. 조선일보였습니다. 경쟁의 15년 수건 물거품 양평 주민들 격앙. 한국경제였습니다. 가짜 뉴스로 주민 수건 망쳐 여당이 정부의 사업 재추진 건의. 매일신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